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건데요. 이런 헌법재판소를 믿을 수 있을까요? 한숨만 나옵니다. 기각이 결정되자마자 뛰쳐나와 입에 거품을 물고 떠들어댄 빵진숙의 일성을 듣고 있자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밀려왔는데요. 진심 이게 현실일까요? 어질어질합니다. 헌법재판소 상황이 이 모양 이 꼴아지라면 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정말 만에 하나라도 탄핵소추가 기각돼 대통령으로 복귀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헌재를 믿어야 하는 걸까요? 법치의 최후의 보루라는 이 기관의 오늘의 판결은 또 하나의 흑역사를 남겼습니다. 먼저 헌법과 법리에 따라서 현명하게 결론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이 2인 체제에 대한 것이었는데 재판관님들 설명을 들어보면 제가 판단하건대는 국회에서 방통위 상임위원을 3인 임명하지 않더라도 2인으로도 최소한 행정부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주신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심판정을 마주보고 왼쪽에 태극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헌법이라고 적힌 로고 사인이 있었는데 저는 이 헌법을 국민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오늘 기각 결정은 국민들께서 내려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직무에 복귀해서라도 이런 기각 결정을 내려주신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규제든 정책이든 명심하고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야권의 무리한 탄핵소추 수준으로 막이나 이런 걸 우려가 되는데 기각 결정이 이후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헌법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상위의 법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방금 기자가 그런 질문을 하셨지만 무리한 탄핵소추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야권에서도 그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결정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다시는 국회의 의무인 상임위원 3명, 그것이 3명이든 2명이든 상임위원 임명을 지연시키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결정이 굉장히 의미 있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재판관 절반인 4명은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 지적하며 인용 의견 밝혀주시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답변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정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떻게 앞으로 직무를 수행할 것일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이 남아있고 또 해외 거대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이슈도 남아있습니다. 직무에 복귀해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국민들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벌써부터 오버액션이 장난이 아닌데요. 탄핵소추의 의미를 방통위 2인의 체제를 인정한 거라는 자체 발광을 시작한 빵진숙. 그건 아니죠. 왜 그게 거기와 연결되는 걸까요? 헌재는 오늘 이른바 방통위 2인 체제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는 등 방통위법 위반을 이유로 탄핵이 소추된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용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4대4 동률을 기록해 기각된 건데요. 대체 이유가 뭘까요? 김영도,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이 사건 회의에서 심의 의결과 관련해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각 의견을 냈는데요. 반면 나머지 4명의 재판관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의결은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로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로써 이 위원장은 174일 만에 방통위원장 직무에 복귀해 위원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는데요. 한마디로 대참사가 벌어진 겁니다. 이에 방통위가 당장 지상파 제어가 심사위원회 구성이나 심사 의결부터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이 위원장이 복귀해도 정원이 5명인 방통위원은 여전히 단 2명뿐이어서 앞서 법원이 수차례 지적한 2인 체제 의결의 적법성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탄핵은 불가능한가요? 탄핵될 때까지 탄핵했으면 좋겠는데요. 대체 나라가 왜 이러는 걸까요? 정말 이민이라도 가야 하는 겁니까? 정의 실현은 왜 이리도 더디기만 해야 하는 걸까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먼저 추운 날씨에도 열악한 공수처 건물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기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공수처는 오늘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공소 제기 요구 결정을 하였습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발생 직후 사실상 공수처의 수사 인력의 전부인 부장검사 2명, 평검사 9명, 수사관 24명 및 처차장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TF를 만들어 50하루 동안 온 힘을 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수처는 사안의 중요성과 엄중함,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하여 이번 비상계엄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주요 수사 경과와 결과를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공수처법 제26조 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피의자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계속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형사사법 절차에 불응하고 있으며 구속 이후 공수처의 피의자 신문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호처는 비화폰 등 압수수색도 계속 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수처가 계속 조사 시도를 하기보다는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이 그동안의 수사 자료를 종합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금일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권이 있는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를 하면서 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공수처가 긴급 브리핑을 열어 내란 수계 윤석열 사건을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공수처가 오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검찰로 보내 기소를 요구했는데요.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1일 만이자 윤석열을 구속한 지 나흘 만입니다. 지난 19일 윤석열을 구속한 공수처는 윤석열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강제 구인과 구치소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조사하지 못했는데요. 내란죄를 저지른 범죄자 나부랭이가 정당한 수사기관의 수사를 대놓고 기만하고 무시한 겁니다. 윤석열은 변호인 적경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거부했는데요. 계속해 이리저리 수사를 피하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지난 15일 체포 직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을 대면한 뒤에는 제대로 된 추가 조사를 아예 진행하지 못했는데요.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기소하려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하는데 사건을 더 가지고 있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1차 구속 기간으로 자체 계산한 28일보다 닷새 빠른 오늘 검찰에 사건을 넘겼는데요.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함께 꾸렸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깨알같이 내란 수계 윤석열의 행태를 조목조목 비판했는데요. 비상계엄 관련 사건이 남아있다며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입법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 사건을 넘겨받게 된 검찰 역시 윤석열 대면 조사를 시도할 예정이지만 윤석열이 검찰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검찰은 법원에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한 뒤 윤석열의 대면 조사를 시도하고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윤석열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수사를 거부한다고 해서 기소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검찰 특수본도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00여 명 규모의 인력을 동원해 국방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는데요. 이번 압수수색은 공수처의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송부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 아주 복잡합니다. 우선 검찰이 윤석열을 제대로 수사해 기소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드는데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현재 검찰의 이상한 움직임이 불안합니다. 공수처의 수사를 완강하게 거부한 게 검찰로 사건을 송치되기 위한 작전이었다는 의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친정에서 편하게 수사를 받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물론 숨어 암약하고 있는 친윤검사가 이 사건에 붙는다면 공소 사실을 변경하기에 더욱더 유리하겠죠. 두 번째는 헌재의 또 다른 움직임인데요. 빵진숙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한 걸 보면 내란 수계 윤석열에 대한 탄핵도 쉽게 볼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했는데요. 우리가 모르는 알박기와 회유를 통해 헌재재판관 일부가
이미 기각적으로 넘어간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시작된 겁니다. 빵진숙 탄핵 기각이 보여준 4대 4의 숫자가 전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의자의 죄명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피의자의 범죄 사실 요지는 피의자가 전 국방부 장관 및 군 사령관들과 공모하여 2024년 12월 3일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키고 직권을 남용하여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건 행사를 방해하였다는 것입니다. 공수처는 기존 국가수사본부 및 검찰의 수사 결과뿐만 아니라 공수처 자체 수사로 확보한 증거를 종합하여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수처는 피의자가 비상계엄에 얼마의 병력 투입을 원했는지에 관한 진술, 비상계엄 해제 직후 국회의원 체포와 또 다른 비상계엄을 언급한 진술 등 여러 군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전에 만남을 가지며 계엄을 모의한 정황 등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여러 혐의 사항에 대해서도 다수의 주요 증거를 확보하여 이를 기록화하였습니다. 향후 조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수처는 금일 검찰의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함과 함께 피의자에 대한 기록 전체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할 예정입니다. 특히 조사를 회피하고 있는 피의자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피의자 신문조서 초안과 영장 청구 관련 자료 등도 모두 수사보고서로 편철하여 검찰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 관계 수사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과정 하나하나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조수사본부의 일원으로서 수사 인력을 파견 지원해 주신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중요한 증거자료를 제공해 주신 검찰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국가수사본부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대규모 인력과 장비를 지원해 주셔서 법 집행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공수처는 피의자에 대한 공소 제기 요구 결정을 하였지만 아직도 공수처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된 다수의 피의자들과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 공수처는 앞으로도 계속 대상자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엄정하게 비상계엄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